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의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탄칼에 모른다고 외면하는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지키자고 수사 방해를 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명심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심은 늘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는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힘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힘으로 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앵무새 같은 소리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국힘당 무리들. 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11개 상임위와 위원장을 맡는 게 이토록 문제라고 울부짖는 걸까요? 이제는 하다하다 국회법대로 진행된 원구성조차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보다 이런 무논리와 궤변은 처음 듣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를 방탄해야 살 수 있는 정당. 이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해 보이니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또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세비는 득달같이 받아가겠죠. 제발 말로만 국민 타령 그만하고 일다운 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텐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노실 겁니까? 일을 안 할 거면 국힘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힘당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또 기어들 나왔는데요. 이게 먹힐까요? 특히 방구석 여포 같은 한 전 위원장은 그간의 긴 침묵을 깨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기에 바빴는데요. 이제 곧 있을 국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적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종합특검법이나 준비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범죄 사실과 의혹이 수십 개에 달하는 이번 한동훈 종합특검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거의 확실한데요. 한동훈 특검법은 기정사실입니다. 어서 빨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준비하는 게 더 급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 재판에 감나라 되추나라 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덩달아 국힘당 나경원 의원도 이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바는 그 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떠들어댔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에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지시는 판결에서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정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 문건엔 주가 조작용이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총선 패배 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를 부각시키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진짜 이게 먹힐지 의문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이 벌인 기획공작 수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석열발 5.1 쇼크 석유 파동의 5대 의혹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윤석열 석유 게이트로 명명될지도 모를 영일만 석유 사건을 보며 몇 가지 의혹, 궁금증이 듭니다. 첫째, 세계적인 석유 개발회사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철수한 뒤 왜 사실상 1인 기업이고 본사가 가정집인 구멍가게 수준의
액트지오를 선정했을까? 선정 과정에서의 검은 커넥션은 없었을까? 둘째, 액트지오사는 4년간 영업세를 내지 못해 세금 체납으로 사실상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고 곧 문 닫아야 할 처지였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여러 심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제치고 뽑힌 곳이라고 강변하는데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하고 수상하지 않습니까? 셋째, 뉴스버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액트지오사는 홈페이지를 급조해 컨설팅 메뉴를 부랴부랴 올렸다고 합니다. 액트지오는 미국 사업자 등록 서류에 사업 영역이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1인 기업 교육 사업이 주 업종이란 보도 후 이전 홈페이지에 없었던 컨설팅 메뉴를 내세웠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지난 6일 현재 컨설팅 메뉴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세계적 전문기업 홈페이지 치고는 참 허접합니다. 넷째,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데 액트지오 빅토르 아브레오 박사가 국내에 들어와 설명한 직후 불기둥처럼 치솟았던 석유공사 주식은 14.72%, 가스공사 주식은 12.59% 급락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는 산유국 논란, 액트지오 고문 회견 후 동해 석유 테마주 10%대 급락이란 제목으로 석유파동 주식 폭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난다는데 석유 관련 테마주는 왜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윤석열 정권의 주가 조작 의혹의 냄새가 폴폴 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다섯째, 석유 믿습니까? 믿으면 석유 납니다. 석유 탐사가 고도의 과학 영역이고 행위일 텐데 짙게 드리워진 천공의 그림자는 또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사는 50% 조강권까지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본사가 가정집이고 사실상 1인 기업인 액트지오사가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수상쩍은 산유국의 꿈이 무속의 영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이상합니다. 동해심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가 느닷없이 급조해 공식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전문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액트지오는 최근 지원탐사 전문업체 액트지오 코리아라는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아직 홈페이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메인 화면과 회사 소개 및 서비스 안내, 언론 기사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급조된 홍보용 홈페이지인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상한 업체의 선정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엉뚱한 홍보를 시작한 건데요. 이런다고 구멍가게가 유명 기업이 되지는 않는 거죠. 액트지오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동해유전의 성공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동해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누가 봐도 사기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회사 소개 옆글에는 지질평가, 시추사업 자문, 지질분석 자문 서비스가 주 사업 영역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구글에서 영문명인 액트지오를 쳐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액트지오가 부랴부랴 국내 공식 홈페이지 개설에 나선 데는 동해유전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회사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본사가 가정집이라거나 직원 수가 1명에 불과하다는 등 회사 규모와 인지도, 전문성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문적인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이를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유전 개발 프로젝트 발표 후 한 언론 매체는 액트지오의 사업 영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액트지오가 미국 사업자 등록당국에 제출한 서류에는 회사 사업 영역이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명시됐는데, 이는 교육이 아닌 탐사 해석이 주 업무라는 사측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겁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유전개발 프로젝트 발표 후 다운돼 열리지 않았던 액트지오 홈페이지가 6일 다시 오픈되자 이전에 없었던 컨설팅 사업 메뉴가 맨 앞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짜맞추기 의혹도 더해졌는데요. 이쯤 되면 이 회사는 그냥 유령 회사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폐업 직전까지 갔던 회사를 다시 살린 걸로 봐야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부실업체와 국책 사업을 진행했나요? 뭘 했다고 용역비로 20억이나 넘는 비용이 나갔으며 또 추가로 얼마의 비용이 지급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건 분명 국정조사감입니다.